1년 중 야외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북한산까지 고향의 아름다운 물길, 바람길을 이웃들과 함께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로 17회를 맞는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가 11월 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코스는 10km와 25km 두 가지 코스가 있고요. 10km는 호수공원을 출발해 행주산성 한강 수변공원까지, 그리고 25km는 호수공원에서 행주산성을 지나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까지 걷게 됩니다. 참가자분들에게는 경품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나눠드립니다. 고향 바람누리길 걷기 축제는 저희 고향신문이 주최하는 행사고요. 사과나무 치과병원과 고향 동부 새마을금고가 매일 메인 후원사로 함께합니다. 그 밖에 지역의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이번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 선착순 3,000명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배너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점퍼를 입고 가을 들어서 처음인데요. 저희들의 취재 열기만큼은 식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양시 올해 재정 결손액이 911억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종합화해유통센터가 원당동에 개장했습니다. 경기 고양 기업성장센터가 내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경실련이 선정한 개혁입법 1위에 선정됐습니다. 공릉천 하구 2023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를 했습니다. 세수가 줄었다는데,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초에 예상했던 세수, 근데 지금 세입 걷어지는 거를 다시 추계해봤다. 이 말인즉슨 아마 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인데, 이걸 봤더니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정했던 400조 5천억 법보다 무려 59조 1천억 원이 감소한 341조 4천억에 그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 내국세 감소가 이 전체 규모에서 88.7% 이게 결손액에서 차지한다고 하는데, 고양시랑도 연관이 있는 게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정해져 있어요. 교부세는 지방재정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가 빈부격차들을 좀 약간 메꿔주는 용도로 이제 사용되어 왔는데,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은 9조 9천억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이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예산안을 잡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에 가지고 올해 본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집행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유재원으로 틀어 막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입니다. 고양시도 교부세 대상 지자체잖아요.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는 세수 감소폭이 꽤 클 것 같네요. 재정 전문 민간 연구기관이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고양시가 받아야 될 교부세가 당초 2,791억 원이었는데 2,359억 원을 약 432억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이제 자주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여기에 한 3%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재원의 3%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 좀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소비세, 뭐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주요 재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폭 감소한 거예요. 용해인 의원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은 교부세 외에 지방세 결손액도 고양시 같은 경우 501억 원에 달한다. 이 둘 다 합하면 이제 900억이 넘는 지금 고양시 재정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년 예산안을 지금 짜는데도 이거 비상이 걸렸을 것 같네요. 예산 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일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스톱을 시키거나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시가 또 예비비랑 순세기 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여유재원들 활용해가지고 결손 문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돈 못 쓴 게 자랑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안 쓴 돈이 5,667억 원이나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감액 추경이나 뭐 지방채 발행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이제 지방 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여유 가용 자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줄 돈 못 준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교부세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약 8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감소분들이 당연히 이제 나타날 것으로 추상이 되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이제 내년에 훨씬 더 큰 여파가 우려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항상
항상 고양시 재정 예산은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인구 규모도 계속 늘어나니까요. 근데 좀 축소 편성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해서 또 지역 경제 침체가 좀 우려되지 않나. 정부가 지자체에게 올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깎는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 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이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 쓰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기재부의 세입 추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정부 기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정 건전하잖아요. 근데 재정 건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긴축을 하면서 동시에 감세 정책을 벌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재정의 사실은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측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 그랬을 때 기재부가 문제 없다. 이게 돈 충분히 세금 거치기 때문에 지금 거치는 세금으로도 재정에 타격 전혀 없다. 이렇게 올해 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 계속 예측이 사실은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수 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재정 집행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줄인 거니까 네.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공문도 안 내려봤더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지자체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냥 구두로 통보하거나 전화상으로 아니면 이메일 보내는 방식으로 근거를 안 남기려고. 행안부에서도 이거 문제인 거 안 거죠. 근데 그러면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좀 강한 반발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아직까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민선 8기 좀 성향상 이게 세수 감소를 이제 또 핑계로 해가지고 이 복지나 주민자치 이런 공공 서비스 쪽에 칼질이 있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우선순위 잘 정해가지고 그렇죠. 이 시민적 합의를 정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SOC 사업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하거든요. 고양시에서는 이제 이런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결정될지 이런 것들 내년 예산안에서 그런 것들 잘 드러나겠죠. 이거 좀 잘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간에는 신청사 기금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랬다면 큰일 지금 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립해 놓은 거.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화훼 산업의 유통, 수질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수도권 종합 화훼 유통센터가 덕양구 원당동, 주주동물원 아시죠? 지금은 주주 테마파크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건축 면적이 2,700제곱미터가 넘는 이런 규모로 지어졌고요. 공판장과 구판장, 그리고 집화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난 경매시장이 운영되고 구판장에서는 화훼 생산 농가와 도소매인들의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센터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수도권 북부 중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반가운 맞습니다. 소식인데 교통상으로도 봤을 때 이제 통일로와 국도 39호선 대치우회 도로가 이제 인접하기 때문에 화훼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센터 건립에 3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한국화훼 농협이 240억 정도를 자부담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19일 열린 준공식 모습입니다. 수도권 종합화훼유통센터의 개장은 그동안 고양시 화훼산업이 조금씩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자, 이런 고심이 깊었던 고양시 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통 단계를 좀 합리화하고 판매 단가를 낮추면 화훼산업 수요 전체가 좀 늘어나리라고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5년 안에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해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영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조감도 바로 일산동구 장항동에 들어서는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입니다. 위치는 장항동 1818번지 한류천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규모가 지상 40층 아주 높은 그런 빌딩이죠.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내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사업 주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인데요. 코론글로벌 컨소시엄이 지난달 25일 기업성장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론 글로벌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코론 글로벌을 포함해서 5개 건설사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자세히 보면 5,200평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40층, 연면적은 약 6만 평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고양시로 넘어오기로 결정됐었던 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원 같은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 3곳이 이전한다고 하고요. 지금 수원에 있는데 부 균형 발전 방침에 따라서
해서 이제 고양시로 결정했었죠. 센터 내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등 젊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창업, 성장 공간을 조성해서 주변에 들어서게 될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 등 인근의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용지비, 건축비, 또 기타 비용 이렇게 총 합쳐서 5,500억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우리가 보통 경실련이라고 부르죠. 이곳에서 21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양시 정의 이용우 의원이 1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검증 차원에서 사실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평가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2개월 동안의 입법 활동, 정치 경제 분야 5,370개의 법안, 법안 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걸 다 검토를 했어요. 네, 전체 법안 중에 좀 이제 의미 있는 법안들을 가지고 놓고 있는데 이 중에 경제 분야가 이제 3,962개 대상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용 의원이 경제 분야에서 80점으로 가장 개혁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독보적인 점수예요. 2위가 이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여기가 93점이거든요. 지금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 의원이 거의 압도적으로 개혁 입법 활동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등 이름만 좀 들어봐도 재벌개혁,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와 같은 이런 내용 등이 여기 담겨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답게 초선 의원임에도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인다는 게 지역 주민으로서 이제 좀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공릉천 친구들이 응모한 공릉천 하구와 좌우 농경지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주최하는 제21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 본선에 진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7일 시상식이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공릉천 하구가 2023 이곳만은 지키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 좀 예상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이 상 자체가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곳 그리고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릉천 하구의 현재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최 측인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 도로 포장 공사가 하천과 농경지를 잇는 생태계 단절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불필요한 개발, 인위적 간섭은 중단되거나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을 수상을 했으면은 그럼 지켜지는 건가요? 힘이 실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곳의 중요성이 좀 알려지게 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시민운동이 이걸 계기로 공사의 주체와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생태계 보존을 맞추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